부상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인상 후보인 하나 김인환 선수의 홈 충돌 부상 관련 이슈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박병호, 김혜승 선수의 부상 정도 그리고 합류 시기도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요. NC 도태훈 선수가 음주 역주행 차량에 사고 피해를 좀 당했는데 지금 병원 치료 중입니다. 그 이야기도 팀도 그렇고 팬도 그렇고 참 선수의 부상이 가장 속상한 순간이죠. 부진은 활약이 10%, 20%, 50% 이렇게 활약이 줄어드는 거지만은 부상은 활약이 그냥 제로가 됩니다. 0.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지난 10일에 하나 SSG전에서 주자였던 하나 김인환 선수가 홈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SSG 포수 이재원 선수의 블로킹에 막혀서 발목을 다칩니다. 뭐 천만다행으로 골절이나 인대 부상은 아니어서 참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몇 경기를 못 뛰게 됐는데 하나는 주축 타자가 쉬고 또 팀들에게 공백 생겼죠. 김인환 선수는 신인상 후보인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규정 타석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좀 간당간당 그런 상황이 됐고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우리가 생겨 있습니다. 홈에서 부딪히면서 선수들이 다치니까 이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근데 그날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나 쪽에서 했고 근데 정상적인 수비 플레이로 인정을 받아서 주자 아웃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재원 선수가 공을 받기 전에는 홈 플레이트를 이렇게 비워둔 게 맞습니다. 근데 공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딱 왼무릎을 홈 플레이트에 틀어맞고 여유 있게 태그를 탁 하는 순간이었는데 김인환 선수가 발을 낮춘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보호장구에 막혀서 발목이 접질러졌습니다. 약간 막 크로스 타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 있는 아웃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었고 선수가 판단할 때는 이게 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순간에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겠죠. 우리 채널의 하나 팬들이 질문글을 뭐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 초이 희재님이 야구부장님 추석 연휴 9월 10일 SSG 하나 경기에서 김인환 선수가 홈 충돌 화면상으로 홈플레이트를 당마가 진로를 열어놓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진로를 열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케이스님이 오늘 하나와 SSG 경기에서 김인환 이재원 선수 충돌이 있었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다 막아버리지 않아도 넉넉하게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이렇게 규정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주자가 고의로 포수하고 충돌하면 안 되죠. 이제 충돌 방지법에 주자들이 예전에는 몸으로 막 밀고 들어가면서 빡 가르시아 선수의 이제 롯데 가르시아 선수 막 밀고 그러면 그냥 안 됩니다. 아웃입니다. 포수는 공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는 홈 플레이트를 열어둬야 되고 만약에 없는데 막고 있으면 안 되고 공을 잡은 뒤는 뭐 적극적인 수비가 가능합니다. 홈 플레이트를 막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주자와 부딪히는 위험한 상황을 최선의 노력으로 회피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죠. 허운 심판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뭐 심판위원회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 뻔한 대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날 심판들의 판단이 있었고 아웃. 그 다음에 또 비디오 판독센터에도 심판분들이 있죠. 거기서도 최종 아웃. 그러니까 심판위원장의 판단도 뭐 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좀 차분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재원 선수 플레이는 좀 정상적이었다고 하는데 공을 잡기 전에는 홈을 막으면 안 되고 공 잡고 플레이할 때는 포수도 플레이해야 되니까 고의로 막는 것은 안 되지만 공을 잡고 난 뒤는 되고 미리 막으면 안 된다는 거고 잡기 전에는 홈 플레이트 비워주고 그날 홈플레이트를 가랑이 사이에 미리 보여줬고 딱 잡고 태그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홈플레이트 막았다. 막는 순간 주자의 발이 닿았고 근데 주자가 고의로 포수와 부딪히면 뭐 대장까지 줄 수 있고 공을 놓치려 이렇게 주자가 억지로 부딪히는 행위는 안 된다. 수베로 감독의 뭐 인터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똑같이 포수도 공 잡기 전에는 홈플레이트를 완전히 비워주고 공을 잡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조건이다. 현재 똑같은 조건이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죠. 고의는 없었다. 그러면서 주자의 슬라이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기술적으로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주자의 슬라이딩이 빠르거나 늦었다 모르지만 순간에 같이 됐고 뭐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심판진에서 주자가 발을 피지 말고 그 상황에서 늦었으니까 구부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타이밍이 늦었으면 베이스 닿는 발을 구부려 그래야 충격이 없고 슬라이딩 기술도 약간 부족했다.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자의 이제 기술적인 슬라이딩 이 부분은 사실 뭐 찰나의 순간이니까 그걸 주자가 판단을 하면서 하는 것은 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슬라이딩 하면서 보면서 그냥 포수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몰라도 그 상황에서 슬라이딩 하고 있는데 포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주 뭐 완전히 넉넉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고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은 넉넉했지만 진짜 뭐 이만큼 차이 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진 않았고 타이밍을 좀 잴 수가 없으니까 주자의 기술적인 슬라이딩은 쉽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KBO 관계자는 사기님을 전제로 홈 충돌 방지 규정은 선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규정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을 잡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주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수 보호도 이 규정의 목적인데 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다 주자가. 포지 이제 메이저리그 포지 룰이 생긴 것도 포지가 다쳐서 생긴 거고 하지만 포수도 슬라이딩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해야 된다는 규정과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최근 포수들은 이 규정이 생긴 뒤로는 홈으로 파고드는 주자를 태그할 때 홈 플레이트를 막는 경우가 드물다.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생각한다. 이재원 선수의 그 태그 동작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한 야구인 이야기입니다. 저게 포수들도 예전과 달리 태그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포수 A는 예전에는 무조건 홈플레이트를 무릎으로 철벽 방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홈에서 막기보다는 앞에서 태그를 시도하는 포수들이 많아졌다. 이재원의 경우에도 무릎으로 막지 않아도 아웃 타이밍에 가까웠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다음 날 인터뷰에서 충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블로킹에 대해서 좀 안 좋았고 송구가 엄청 좋아가지고 포수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조금 여유 있었으니까 아웃 타이밍 했으니까 동업자 정신 발휘해서 태그 플레이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선수들에게 어제 같은 상황이면 부상 위험 크니까 차라리 발목으로 밀지 말고 몸통으로 들이받아서 충격을 몸으로 흡수하라. 포수를 다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조금 주자들이 스스로 충격을 몸으로 흡수해야 된다. 잘못하면 시즌 아웃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부상이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미국에서도 규정이 있음에도 포수가 약간 고의성을 보이면 부상 방지를 몸통으로 들이받으라고 가르치곤 한다. 규정이 없던 과거에는 주자가 홈 플레이트가 비어 있어도 포수 쪽으로 들이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3루 주자 동선에서 막히는 상황이었다. 뭐 요렇게 만약에 몸으로 들이받는다 그러면 아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공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심판진이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규정에서는 말입니다. 김원영 감독은 정상 플레이다. 포수 베이스 지키면서 수비하는 다른 야수가 다르게 룰에 따라 포구하기 전까지는 비우고 잡은 뒤에는 블로킹 가능하고 정상적이다. 규정이 조금 상반되죠. 고의 충돌은 당연히 금지 사항입니다. 고의 충돌은. 근데 그 이외에 포수가 홈 플레이트를 봉쇄하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봉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봉쇄했지만 원래 미리 아웃될 상황이었으면 봉쇄를 하고 있어도 된다. 그건데 사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 찰나의 순간에. 또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슬라이딩 시도한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 예를 들어 무릎, 정강이 보호대, 또 팔꿈치, 전완근 등을 이용할 시도한 접촉.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총재예요. 심판도 아니고 총재. 김은영 감독은 전자를 이야기한 거죠. 후베로 감독은 이제 후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재원 선수의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안 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건데 최근 포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홈 블로킹이 아예 없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 관계자들도 저렇게 틀어막나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했던 거고 했는데 포수는 공 잡은 뒤는 이제 막아도 됩니다. 주자인데 안 다치게 잘 막아라 이런 건데. 근데 막다 보면 다치니까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타이밍만 강조하면 슬라이딩 기술이나 태그 기술이 아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해 소지가 있죠. 약간 상반되는 주장들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져와서 좀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재원 선수의 그런 태그 플레이는 최근 들어 잘 안 합니다. 포수들이 왜 다치니까. 그래서 많은 포수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칠 수 있는 규정의 원래 원칙 원래 취지는 안 다치려고 플레이하면서 좀 안 다치려고 다치면 진짜 큰일 나니까 주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과 달리 몸통으로 막 들이받지 않습니다. 다치니까
심판 뭐 위원회에서는 이 크로스 타이밍에서는 크로스 타이밍 진짜 공을 받는데 부딪히는 거. 이럴 때는 몸통 충돌도 정상적인 플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수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부상을 피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재원 선수의 행위가 고의적이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하지만 스마트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 한 야구인은 이재원 선수가 다시는 이제 이런 플레이를 안 할 거라고 본다.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팬들의 여론이 들끓어야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손을 볼 필요도 있죠. 선수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당연한 거고 지금 가을 야구 앞두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지금 순위 다툼도 치열합니다. 지난해 LG 한번 보시면요, 가을 야구 광탈입니다. 그냥 팍 바로. 최대 원인은 주전 유격수 오지환 선수의 부상 이탈이었습니다. 쇄골 골절. 두산도 외국인 투수 2명이 부상을 했어요. 다쳤습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물론 미란다 선수는 한국 시리즈 한 경기를 던졌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죠. 가을 야구에서. KT는 박병호 선수, 키움은 지금 김혜승 선수가 다친 상황인데 주전 선수들이죠. 주축 선수들이죠. SSG와 LG도 최근에 이제 같이 경기를 치르면서 LG 최은성 선수, SSG 최정 선수가 서로 상대팀 투구에 맞아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바로 뛰지 못하고 몇 경기를 양팀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야 뭐냐 이거 왜 담고 우리도 담고 이렇게 엄청나게 온라인 커뮤니티 불타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즌 막판 주전 선수들의 부상은 지금 막판 순위 다툼의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자칫 가을 야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고의가 아니었겠죠. 고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지만 이 부상은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빠른 공이 날아와서 꽉 맞으면 세게 맞으면 크게 다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몸에 맞는 볼, 충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다치는 게 똑같으니까 좀 속상한 부분이죠. 하여튼 다친 선수들도 빨리 좀 개차를 바랍니다. 박병호 선수는 추석 연휴여서 전문의 검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검진을 받았지만 전문의 이제 검진을 조금 받고 판단을 받으려 하는데 촬영을 제가 하고 있는 13일 오후에 전문의 검진을 받는데 인대 손상 소견을 이미 받았어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구단 이야기인데 3, 4주 인대 손상이니까 기본이고 인대 손상이 조금 더 심하면 인대가 보통 끊어지기도 하니까 한 달 이상 가기도 하고 이제 걱정이 큽니다. 정규 시즌은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이강철 감독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고 팀에서는 KT가 플레이오프 정도까지 진출한다면 10월 중순이 되니까 그때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어떻게든 간다면 그러길 희망을 하고 있고 홈런 왕이 좀 유력한데 이대로 시즌을 짓게 되는 것은 매우 좀 불행하다. 박병호 선수가 참 에이징 커브다 어쩌다 이야기 많았지만 엄청난 반전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멋진 시즌 보냈는데 막판에 굉장히 좀 안타깝고 박병호 선수의 궤도 기원을 합니다. 알포드 선수는 인대 손상 아니고 단순 염자니까 이번 주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김혜승 선수는 손가락 골절이어서 지난주까지는 운동을 한 상황이 아니어서 휴식 취했고 젊은 선수니까 좀 더 빠른 회복을 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승 선수가 이정우 선수하고 같이 이제 키움 타선을 이끄는 중심축 중 하나입니다. 가뜩이나 키움이 타선 고민이 큽니다. 엄청난 타격이고 그래도 오늘 잔여 경기 일정이 나왔던데 10월 초 잔여 경기부터는 출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팀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NC 도태훈 선수 얘기입니다. 허니퍼니님이 우리 채널 댓글로 부장님 안 좋은 소식이지만 도태훈 선수가 역주행 음주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근데 아무 기사도 없고 도태훈 선수가 맞는지 커뮤니티에 막 좀 사진이 올라왔던데 몸 상태도 걱정돼서 취재 가능할까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이 됩니다. 도태훈 선수의 교통사고가 맞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지난 10일에 롯데전이 끝난 뒤에 선수단 차량으로 마산으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도태훈 선수 본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해서 다시 부산으로 가서 부모님 뵙고 식사하고 마산 돌아오는 길에 만취 음주 운전 차량의 역주행에 차량 측면을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컸는데 천만다행으로 크게 안 다쳐서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고 찰가상 그리고 허리 목 쪽에 지금 근육통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심하진 않아요. 근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며칠 더 입원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까지도 계속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찰가상은 심하지 않고 근육통도 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천만 다행이죠.
대수비 요원으로 자주 나왔고 올해 뭐 끝내기 홈런도 쳤었고 2016년에 입단 이후 올해 지금 경기도 제일 많이 뛰고 있었고 빨리 개찰을 기원합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출장 가다가 뽑은 지 한 8개월 되는 새 차를 긁어 먹어가지고 좀 고쳤는데 비가 막 엄청 오는데 대전 출장 내려가다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 다친 걸 저도 크게 좀 위로하는데 아무튼 도태훈 선수도 자, 빨리 개최하고 파이팅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